우리 몸의 마지막 경고, 근감소성 비만의 공포 반갑습니다.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가늘어진 다리를 보며 그들의 건강을 지켜온 국민 주치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참으로 가슴 아픈 순간들을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 나이 듦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 앞에 무력감을 느끼는 분들을 뵐 때면 의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2세 고명희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당신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평범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문턱 하나를 넘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시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털어놓으신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전 평소처럼 장을 보러 버스를 타려는데 매일 오르내리던 그 2칸짜리 버스 계단이 그날따라 마치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탁 하고 풀리면서 뒤로 고꾸라질 뻔한 그 아찔한 찰나, 어르신은 생전 처음으로 내가 이제 끝인가 하는 공포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밖을 나가는 게 무서워 집 안에만 갇혀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 어르신이 가장 억울해하며 제게 물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젊을 때나 지금이나 몸무게가 똑같아요. 밥도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기운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가장 중요한 핵심, 별표 근감소성 비만 별표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이 체중만 유지되면 건강하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안의 근육은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아주 교활하게 지방이 대신 채워버립니다. 이건 마치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해충이 파먹어 텅 비어버린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겉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둥이 썩어가는 집에서 과연 사람이 편히 잠들 수 있을까요? 내 몸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데 보약 한 첩 먹는다고 해결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손가락 고리의 경고와 침묵의 살인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나도 고명희 어르신처럼 속이 비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다리 근육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따라 해보십시오.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서로 맞대어 동그란 원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원으로 여러분의 종아리 중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보시는 겁니다. 만약 손가락 고리가 내 종아리를 아주 넉넉하게 감싸고도 공간이 남는다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별표 적색 신호 별표입니다. 단순히 다리가 얇아서 보기 좋다는 건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야른 종아리는 생존을 위협하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에서 65세 이상 노인 6,0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종아리가 이 손가락 고리보다 얇은 분들은 근육량이 정상인 분들에 비해 근감소증 위험이 무려 6-6배나 높았습니다.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당장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선고와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2024년 최신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은 이미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근감소증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네라고 웃어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근육이 부족한 남성 어르신들은 근육이 튼튼한 분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치솟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길 가다 툭 부딪혀 넘어지는 낙상사고 위험은 3배나 높아지죠.
노년기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어 병상에 한번 눕게 되면 욕창과 폐렴 같은 합병증이 순식간에 몰아칩니다. 그때부터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스스로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종아리는 지금 건강합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해결책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근육은 70대에도 80대에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근육 공장의 전원 스위치, 류신 임계치의 비밀 고명희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간절한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제가 매일 1시간씩 공원을 걸으면 근육이 다시 생길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께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같은 영양 상태에서 무작정 걷기만 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을 갉아먹는 노동이자 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을 만드는 과정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목수도 있어야 하고 설계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벽돌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재료도 없이 목수만 불러서 집 지어라 하고 채찍질하면 목수는 무엇을 할까요? 결국 옆에 있는 멀쩡한 기둥을 깎아서 집을 수리하게 됩니다. 영양 섭취 없이 운동만 하는 것은 내 몸에 멀쩡한 근육을 태워서 에너지로 써버리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을 합성하는 거대한 공장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별표 MTOR, mTOR, 별표라고 부릅니다. 이 공장은 평소에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하려면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눌러야 하는데 그 스위치를 누르는 유일한 손가락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별표 루신, 별표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아주 뻑뻑해서 웬만한 힘으로는 눌리지 않습니다. 류신이 찔끔찔끔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정도로는 공장을 돌릴 수 없어 라고 판단하며 스위치를 켜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에 최소 5g에서 3g 이상의 류신이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들어와야만 스위치가 딸깍 하고 켜집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별표 류신 임계치, 루신 스레숄드, 별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약처럼 챙겨 드시는 달걀을 예로 들어볼까요? 달걀은 훌륭한 단백질원이지만 류신 함량으로 보면 한 알에 고작 0.5g 남짓입니다. 즉, 근육 공장의 전원을 켜기 위해서는 한 번에 달걀 6알을 앉은 자리에서 다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년기에 매끼 달걀 6알씩 드시는 게 쉬운 일일까요? 소화력도 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리하게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채워야 할 근육 3대 보약 상세 분석. 이제 제가 고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달걀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근육 공장 스위치를 단숨에 켜주는 기적의 식품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1. 대두, 노란 메주콩 밭에서 나는 소고기 이상의 가치. 첫 번째 추천 음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노란 메주콩입니다. 콩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근육 관점에서 보면 콩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노란 콩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35g이나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약 23g 정도 들어있으니 함량으로만 치면 닭가슴살보다 5배나 높은 단백질 폭탄인 셈입니다. 특히 콩은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류신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g만 섭취해도 근육 공장 스위치를 켜는 류신 임계치를 가뿐하게 넘길 수 있죠. 다만 노년층에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껍질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렉틴이나 피틴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콩자반처럼 딱딱하게 졸여 드시면 소화가 안 되어 아까운 단백질이 그대로 배출됩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불린 뒤 푹 삶아서 부드럽게 드셔야 내 몸의 근육으로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2. 키노아, 아미노산의 빈틈을 메우는 완전식품. 두 번째는
곡물의 어머니라 불리는 별표 키노아 별표입니다. 보통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은 특정 아미노산이 빠져 있는 불완전 단백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쌀밥만 드시면 근육을 만드는 부품이 하나 빠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키노아는 다릅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 곡물입니다. 게다가 키노아는 소화 흡수율이 95%에 달합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이장 기능이 떨어져 고기 씹기가 고통스러운 어르신들에게 키노아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과 같습니다. 쌀과 키노아를 1 비율로 섞어 밥을 지으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재미있는 식감은 물론이고 밥 한 공기만으로도 근육 합성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그릭 요거트. 근육과 장 건강의 이중 방어막 세 번째는 꾸덕꾸덕한 별표. 그릭 요거트 별표입니다. 일반 요거트와 무엇이 다르냐고요?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짜내어 단백질을 2배 이상 농축시킨 식품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죠. 더 중요한 비밀은 바로 장 건강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왜 근육 이야기를 하는데 장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 장에 유해균이 많아지고 염증이 생기면 그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 독소들은 우리 근육세포를 공격해 야금야금 갉아먹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별표 염증성 노화, 인플레메이징, 별표라고 부릅니다. 장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고 염증을 끄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릭 요거트 속의 유익균은 이 장내 염증을 잡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독이 되니 반드시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근육을 강철로 만드는 5가지 비밀 병기 앞서 말씀드린 3대 보약이 근육의 기초를 세운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5가지 식품은 여러분의 근육을 강철처럼 단단하고 밀도 있게 만들어줄 별표, 환상의 짝꿍 별표들입니다. 4. 병아리콩. 내 근육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귀여운 모양의 별표, 병아리콩 별표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25g으로 닭가슴살을 압도하는 수치도 놀랍지만 제가 병아리콩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별표 식이섬유 별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췌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당이 널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가장 만만한 에너지원인 근육을 땔감으로 써서 혈당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힘들게 만든 내 근육이 순식간에 타버리는 것이죠. 이때 병아리콩의 식이섬유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붙잡아주어 근육이 타버리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의사만 아는 비밀 팁을 하나 더 드릴까요? 병아리콩을 드실 때는 빨간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곁들이세요. 비타민C는 병아리콩 속 철분의 흡수율을 3배나 높여줍니다. 우리 몸의 산소를 운반하는 트럭이 철분인데 산소가 잘 돌아야 근육 공장이 쉴 새 없이 가동됩니다. 5. 닭가슴살. 근육 스위치의 가장 빠른 지름길. 5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닭가슴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류신 임계치를 채우기에 가장 효율적인 식품이죠. 하지만 고 어르신처럼 치아가 약해 퍽퍽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닭을 삶을 때 반드시 별표 감자 별표를 함께 넣으십시오. 감자의 전분 성분이 닭고기 표면을 코팅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므로 잇몸으로도 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소고기 같은 적색육보다 혈관 지방 걱정이 적어 매일 드셔도 안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원입니다. 6. 연어. 근육의 녹을 닦아내는 기름칠. 6번째는 바다의 보석, 연어입니다. 연어는 근육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어 속 오메가3는 운동 후 근육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들을 빠르게 진정시킵니다. 운동하고 나면 온몸이 쑤셔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건 근육이 회복되지 못하고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어는 이 염증을 잡고
혈관을 확장해 영양분이 근육 구석구석 도달하게 돕습니다. 7. 두부. 95%의 기적적인 흡수율. 7번째, 두부의 강점은 단연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비싼 고기를 먹어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절반은 대변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두부는 먹는 족족 95%가 내 근육으로 변합니다. 특히 식물성인 두부와 동물성인 달걀을 5 비율로 함께 드셔보세요.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 주어 근육 합성 효율이 2배 이상 폭발합니다. 8. 단백질 흡수를 돕는 소화 엔진. 마지막 8번째는 산에서 나는 장어, 별표입니다. 많은 단백질 그 자체보다 소화 보조제로서의 가치가 큽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급격히 줄어들어 좋은 걸 먹어도 배만 더부룩하기 쉽죠. 이때 마의 아밀라아제와 뮤신 성분이 단백질을 아주 잘게 쪼개어 흡수를 돕고 위벽을 보호합니다. 단백질 식단을 시작할 때 겪는 속쓰림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숨은 공신입니다. 근육이 쑥쑥 자라는 황금 시간표와 치명적 실수. 아무리 좋은 보약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배가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고 어르신께 직접 짜드린 별표 근육 황금 시간표 별표를 지금 공개합니다. 1. 아침 공복. 근육 손실의 최대 고비.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약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에너지를 보충받지 못한 극한 공복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근육 저축의 골든타임입니다. 아침에는 소화가 편한 따뜻한 순두부찌개에 달걀 하나를 곁들이세요. 여기에 마즈빵 컵을 마시면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이 깨어나며 단백질 흡수 엔진이 가동됩니다. 2. 식후 1시간의 마법. 근육 받기 시간.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이때가 혈액 속의 영양분이 가장 풍부할 때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앉아서 보내면 영양분은 지방으로 가지만 가볍게 움직이면 영양분이 근육 세포 속으로 쏙쏙 박힙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 20회 혹은 제자리에서 무릎 높이 들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배고픈 상태에서의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몸은 내 근육을 태워버립니다. 3. 저녁 식사와 숙면 준비. 저녁은 병아리콩과 채소를 섞은 샐러드, 그리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로 마무리하십시오. 밤사이에 우리 몸은 근육을 수선하고 재생합니다. 이때 그릭 요거트의 완만한 단백질 흡수가 수면 중 근육 파괴를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4.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한 잔의 실수. 여기서 많은 어르신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식후 입가심으로 마시는 따뜻한 녹차나 홍차입니다. 차 속의 탄닌 성분은 단백질과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콩과 고기를 먹었어도 차 한 잔의 흡수율이 30% 넘게 뚝 떨어집니다. 차는 반드시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나서 드시고 식사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물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에서 걸러주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러분이 식단을 시작하기 전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3가지 핵심 질문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근육 저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귀찮은데 저녁에 고기를 몰아 먹으면 안 될까요? 제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한 번에 근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끼에 3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이쿠, 너무 많네 라며 남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간에서 분해되어 지방으로 쌓이거나 독소로 변해 소변으로 배출되죠. 이건 마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장마철에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논이 잠기고 벼가 썩듯이 단백질도 한꺼번에 먹으면 간과 신장에 무리만 줄 뿐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에 류신 스위치를 3번 켜는 것, 그것이 근육 저축의 유일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
신장이 약한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될까요? 가장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단백질을 소화할 때 신장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닳도록 별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에 있다면 제가 추천해드린 8가지 식품은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없어서 당뇨나 고혈압이 생기는 것이 신장에 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에서 신장 질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단백질 제한 식단 내에서 효율적인 아미노산 비율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 공부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질문, 고기를 전혀 못 먹는데 식물성만으로 충분할까요? 물론입니다. 키노아나 콩 같은 훌륭한 대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만 고집하면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해지는 부품 결합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섞어 먹기 별표입니다. 콩밥을 드시더라도 달걀 하나를 곁들이거나 요거트 한 컵을 더해보세요. 식물성과 동물성을 5 비율로 섞는 순간 단백질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근육 합성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고 어르신의 기적, 그리고 당신의 내일. 여러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72세 고명의 어르신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버스 계단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려 눈물 짓고 평소 다니던 시장 나들이조차 포기한 채 방 안에 갇혀 지내셨던 그분 말입니다.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8가지 근육 보약을 매일 챙겨 드시고 식후 30분 골든타임 운동을 마치 고행하듯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에 그 힘없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아파트 3층 계단 정도는 쉬지 않고 단숨에 올라갑니다. 손주 녀석 손잡고 공원 한 바퀴 돌아도 다리가 짱짱해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는 어르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의사로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치료하고 이겨내야 할 질병이라는 것을 말이죠. 고 어르신의 얼굴에는 이제 건강한 혈색이 돌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주는 인생의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내용을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지금 바로 부워크로 가십시오. 첫째, 근육이 사라지면 사망 위험이 5배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당장 내 종아리 굵기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달걀보다 강력한 8가지 식품, 콩, 키노아, 그릭 요거트 등을 냉장고에 당장 채워 넣으십시오. 셋째, 식후 1시간 이내에 가벼운 하체 운동을 실천하여 근육 공장의 전원을 켜십시오. 6개월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뿐하게 계단을 오르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번쩍 들며 친구들과 웃으며 산행을 즐기는 그 활기찬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오늘 노란 콩을 불리고 키노아를 씻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그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든든한 최고의 노후연금 별표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곡차곡 근육 저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실천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 혹은 숫자 2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다시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저 국민주치의가 함께하겠습니다.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